안녕하세요. 평택촌놈입니다. 현재 시간은 4월 30일 12시 28분입니다. 제가 오늘 일정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5시에 약속이 있고요. 그래서 집에서 2시 넘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천안에서 일 좀 보고 또 서울 가서 약속이 있고 해서 사실 여유가 없어요. 근데 어차피 생각한 것도 있고 또 4일 연휴기 때문에 방송을 하나쯤 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좋은 참고가 되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번 연휴 때 온라인 강연할 내용 텍스트 작업을 최종 완성할 겁니다. 주식을 비롯한 모든 분야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은 계속 써오던 거를 집필 작업하는 거고 해서 저는 뭐 특별하게 스케줄 없이 지낼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어, 황금 연휴니까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사람 너무 많은 데 가지 마시고요. 왜냐하면은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가을에 2차 대유행을 확실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방역 보건 전문가들이 정도의 문제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잘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내용 그렇게 길지 않게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내용은 트위터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많이 팔로우 등록해 놓으시기 바라겠고요. 5천 명이 넘어가면은 더 이상 등록이 안 됩니다. 현재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트위터 정책이 바뀌어서 현재 팔로워가 이 시간 현재 4,861명인데 이제 139명 남은 거죠. 139명이 넘어가면 등록이 안 됩니다. 좀 전에 올렸던 글 여기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방송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방송 제목을 결국 코스피, 다우존스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디커플링에 관련돼서 전달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방송 제목을 적었는데 언젠가 한번 제가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또 한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가 위에 두 개가 있죠. 위에는 위에가 아니라 위아래로 두 개가 있네요. 네, 위에는 코스피고요. 아래는 다우존스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는 다우존스하고 비교하고 코스닥은 나스닥하고 비교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대입을 시켜보는데요. 먼저 아래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이 수직선 라인이 있죠. 이게 뭐냐면 다우존스가 고점을 갱신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 하나 하나 지워야겠네요. 아, 제가 이거 실수했네요. 아, 요건 그대로고 다시 한번 라인을 걸게요. 10월 초, 7월 하순, 2월 중순. 네, 아래쪽을 보시겠는데요. 다우존스가 고점을 갱신했을 때예요. 계속해서 위아래 보시면 동그라미 라인이 이제 두 개 보일 겁니다. 보이죠? 네, 이것도 각각 제가 라인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구간은 뭐냐면 위에 코스피와 아래 다우존스가 역사상 최고점을 기록했던 그 시점입니다.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1월 하순이었어요. 2018년 1월 하순. 그러니까 동그라미까지만 일치를 했어요. 위에 있는 코스피, 아래에 있는 다우존스. 2018년 1월 하순. 자, 그 이후의 변화를 보면 아래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네모 구간이 전부 다 고점 갱신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2018년 1월에 고점 찍고 그 다음에 10월에 또 갱신했어요. 2018년. 그리고 나서 2019년에는 또 7월에 갱신했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갱신한 게 2020년 2월이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한국은 어땠냐?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을 보시면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2018년 1월에 고점까지는 똑같았는데 미국이 고점 갱신했을 때 2350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250포인트 편차가 나죠. 코스피가 2600이었어요. 지금도 역사상 최고가인데 2600 기록하고 나서 미국이 고점 갱신했을 때 우리나라는 2350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250포인트 편차가 나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미국이 작년 7월에 고점 갱신했을 때 우리나라는 대략 2100선이었습니다. 그러면 최고점하고 어떻게 됩니까? 500포인트가 차이 납니다. 최고점이 2600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예,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2018년 10월에 고점 갱신했을 때는 우리나라 고점하고 250포인트가 차이가 났고 작년 2019년이죠. 7월에 고점 갱신했을 때는 대략 한 500포인트가 차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올해 2020년이었죠. 또 갱신했을 때 이때는 2277까지 갔으니까 2200 한 70 잡고 한 230포인트 정도 330포인트 정도죠. 네, 이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고점 시기는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좀 더 빨리 됐어요. 네, 빨리 됐습니다. 조금 더 빨리.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그 당시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2200 정도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더 정확하겠죠. 왜냐하면 미국의 고점 시점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래쪽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다우존스는 2018년 1월에 고점 기록해주고요. 그 다음에 2018년 10월에 최고가를 돌파했고요. 그 다음에 2019년 7월에 또 최고가 돌파했어요. 그리고 2020년 2월에 또 최고가 돌파했는데 그 시점에서 한국 지수를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본다 그러면 맨 왼쪽에 있는 2018년 1월 그 시점은 일치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자 10월에는 약 우리나라 고점과 그 당시 가격대가 대략 한 250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 아래에서 고점이 갱신될 때 미국은 이 아래에서 고점이 갱신될 때 우리나라는 250포인트 차이가 났고 그 다음에 미국이 또다시 2019년 7월에 갱신될 때 우리나라는 무려 500포인트가 차이가 났어요. 무려. 그리고 미국이 또 한 번 마지막으로 가장 마지막으로 갱신됐을 때 우리나라는 2200이니까 대략 한 400포인트 차이 났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디커플링이죠.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미국은 더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만 한국이 최근 2년 이상 디커플링이 됐기 때문에 이게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게 포인트예요. 지금. 왜냐하면 제가 그런 설명을 했었잖아요.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대통령 취임했을 때 자산과 소득 측면에서 신경을 많이 썼다. 그러니까 자산 증가와 소득 증가. 근데 소득 증가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은 회복이 상당히 느릴 것이고 적어도 올해 11월 미국 대선 때까지는 불가능해요. 원칙적으로. 소득 증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직장 다니던 사람은 급여가 더 늘어나거나 또 직장 안 다닌 사람은 일자리가 생긴다거나 이러면 소득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현재 직장 다니고 있는 사람은 소득이 잘해야 같거나 오히려 떨어지고 일자리가 자꾸 줄어드니까 소득과 관련된 어떤 경제 지표는 만족시킬 수가 없으니까 자산과 관련된 경제 지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그게 미국의 전략입니다. 트럼프의 전략이죠. 그래서 미국은 이미 제가 얘기했어요. 2주 전에
분명히 조작을 할 것이고 더 만들 수도 있다. 다만 한국의 디커플링이 이게 또 언제 재발되느냐 이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여기서 꺾이면 한국은 당연히 꺾입니다. 그런데 더 간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부터는 멈춰버린다는 얘기예요. 더 지금 불안한 게 뭐냐면 어, 코스피도 그렇고 특히 코스닥이 더 심한데 어쨌든 미국보다 오히려 더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코스피, 코스닥을 미국의 다우존스와 나스닥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더 상승률이 높아요, 현재. 아시아 증시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제가 이틀 전에도 트위터에 올렸죠. 중국이 약 8% 상승하고 일본이 약 22% 상승했을 때 우리나라는 코스피가 35%가 넘었다. 코스닥은 55%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여타 아시아 국가들보다 훨씬 더 좋게 말하면 선방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과열된 거죠. 그런데 뭐 아시아 국가야 그렇다 치더라도 가장 그 비교 기준이 되는 미국 지수보다 더 세요. 미국 지수보다 더 센데 우리나라가 2년 동안 이 디커플링의 역사가 있었어요. 네, 이걸 명심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언젠가 꺾여도 꺾일 거예요. 근데 이제 방법론이 두 가지가 있죠. 예측해서 배팅하느냐, 확인해서 배팅하느냐,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파생 같은 경우는 뭐 선물 매도와 풋옵션 매수가 되는 거고, 현물 같은 경우는 코덱스 투자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뭐 예측해서 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 하시길 바라겠고요. 코덱스 같은 경우에 확인하시는 분들도 이제 역시 분할 매수가 좋은데 단계가 다르죠. 예측해서 하는 분들은 한 3단계 정도 잡으면 되고 확인하는 분들은 2단계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고요. 어차피 방송하는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삼성전자는 시점이 좀 묘해요. 2017년 11월에 처음에 고점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2600 기록했던 그 시점에서는 여기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보세요. 바로 여기 딱 이 구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고점과 코스피 고점이 이게 괴리감이 있죠. 왜 그러냐? 2018년 1월에 고점 찍었는데 한국 위에 있는 게 코스피거든요. 아래가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내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 두 달 뒤에 두 달도 넘었죠. 한 1월 말이니까 11월 초 1월 말이니까 한 두 달 반 정도죠. 두 달 반 뒤에 코스피가 고점 찍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업종들이 갔다는 얘기예요. 네, 다른 업종들이.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더 제가 비교하기 편하게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고점 찍었던 시점은 2017년 11월 초입니다. 여기에요. 여기. 예. 여기인데 우리나라는 두 달 반 뒤에 고점 갔어요. 근데 아래 보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고점을 찍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려가고 있었는데 고점을 기록했다. 이거는 다른 업종이 가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올해 1월에 약 9점 몇 퍼센트 정도 더 올라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여기였어요. 네, 그 당시에 여기.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 삼성전자가 약 9%가 더 올라갔는데 우리나라는 대략 한 1월이었죠. 1월 구간에 한 대략 한 330포인트 정도 편차가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죠.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 종목이고 우리나라를 리드하는 종목인데 이게 9% 이상 더 갔는데 한국 코스피 지수는 약 330포인트 편차가 있다. 2600과 비교했을 때.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다른 업종들이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예,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다른 업종들이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삼성전자가 2020년 1월에 고점 찍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때
2277이니까 대략 한 2270 잡고, 그럼 2600 대비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한 330포인트 정도 편차가 생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수 올리기 위해서 올려줬지만 다른 업종들이 까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중장기 시장을 불안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삼성전자마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삼성전자가 올해 1월에 고점을 찍어서 어쨌든 지수를 우리나라 견인을 시켰는데 다른 업종들이 오히려 지수를 까먹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2600선 도달이 안 된 거 또 내려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코로나 사태 터져갖고 내려온 건데, 제가 하고 싶은 말 지금 잘 들으세요. 이 내용을. 삼성전자가 또 올라간다 한들 우리나라가 또다시 2100, 200, 300 해서 뭐 2600까지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미 증명이 됐어요. 불과 몇 달 전 얘기입니다. 이게 뭐 몇 년 전 얘기도 아니에요. 올라간다 한들. 근데 삼성전자가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박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엽기적인 거예요. 시가총액 1위 종목에다가 완벽한 주도주인 삼성전자가 올해 1월에 신고가를 갱신했는데, 그러니까 2017년 11월 초 가격을 뛰어넘었잖아요. 예, 왼쪽에 있는 가격을. 근데 지수는 이게 연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골 때린 게 뭐냐면, 오늘 제가 말할 내용 핵심 포인트가 뭐냐, 미국 지수와 한국 지수가 연동이 안 되고 디커플링이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코스피가 역시 연동이 안 되고 디커플링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미국이 계속 간다 한들 한국은 어느 선에서는 딱 제동이 걸릴 거란 얘기예요. 삼성전자가 여기서 더 올라간다 한들 한국은 지수 상승에 제동이 걸릴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미국이 빠지면 한국 박살나고요. 삼성전자 여기서 더 내려가면 한국은 당연히 박살나죠. 논리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지난 1월 31일 방송에서 1월 31일 그때 그렇게 얘기했죠. 코스피 2600선은 당분간 보기 어려울 것이다. 당분간. 연세 드신 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못 볼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게 1월 31일에 얘기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비정상은 확실하고요.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비정상은 확실하다는 거, 거기까지 말씀드리겠고, 삼성전자에 관한 분석 내용은 제가 이번에 온라인 강연을 통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뭐 그동안 저의 어떤 중장기 예측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아마 다들 기대할걸요? 왜? 시간 지나면 맞는다는 걸 수도 없이 봤잖아요. 삼성전자도 맞을 겁니다. 이미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언젠가 3만 원이 깨진다고 얘기했거든요. 이번 온라인 강연을 통해서는 3만 원 깨졌다 반등이 나오겠지만 정말 어디까지 빠질지 뭐 그런 것들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